샤워를 하다가 느꼈다. 왼쪽 가슴 위쪽에 뭔가 만져졌다. 처음엔 때밀이를 너무 세게 해서 생긴 멍울인 줄 알았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자꾸 그곳으로 갔다. 다시 만져봤다. 콩알만 한 크기. 단단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샤워기를 끄고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내 몸.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 새 아이를 낳고 기른 흔적들. 늘어진 뱃살, 튼 살, 처진 가슴. 그런데 오늘따라 이 몸이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 뭐해? 나 학교 가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큰딸 수진이의 목소리가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알았어, 금방 나간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얼굴.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병원에 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일부러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다. 괜한 걱정 끼치기 싫었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냥 유방 섬유 선종 같은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유방외과 대기실은 조용했다. 나처럼 혼자 온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천장을 쳐다봤다.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김민정님. 호명되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다. 다행이었다. 남자 의사 앞에서 가슴을 보이는 게 왠지 더 부끄러웠을 것 같았다. 초음파 검사. 차가운 젤리를 바르고 기계가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 순간 알았다. 아, 이건 진짜구나. 조직 검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혹시 모를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양성이니까. 대부분.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부분은 괜찮다는 건 일부는 괜찮지 않다는 뜻이잖아. 조직 검사는 생각보다 아팠다. 굵은 바늘이 가슴을 파고들 때 나는 천장에 형광등을 세웠다. 하나, 둘, 셋, 6개. 다 됐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와요. 일주일.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나도 1시간 전까지는 그랬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원래 이 시간엔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왜 벌써 왔어? 아, 오늘 오후 반차 썼어. 당신 어디 갔다 와? 그냥 백화점.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다. 놀라웠다. 나는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를 봤다. 야구 중계였다. 그의 옆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주방 옆 베란다에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다. 오늘 아침에 내가 널었던 빨래. 수진이 교복 둘째 민서와 막내 지우의 체육복들. 그리고 남편의 와이셔츠. 이 빨래들을 앞으로도 계속 내가 널 수 있을까? 엄마, 배고파. 초등학교 4학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급식 맛없었어. 또 김치찌개였다니까. 나 라면 끓여줘. 알았어. 가방 정리부터 해. 나는 냄비에 물을 올렸다. 라면을 끓이는 것. 지금껏 수천 번도 더 했던 일. 그런데 오늘은 이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다. 물이 끓는 걸 보면서 생각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암이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수진이는 이제 곧 대학 가야 하는데
민서는 사춘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데. 지우는 아직 애기잖아. 라면 국물이 넘쳐 흘렀다. 엄마 뭐해? 라면 다 쏟아지겠다. 지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불을 줄이고 라면을 그릇에 담았다. 여기. 고마워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후루룩 라면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아니, 너무 느리게 지나갔다.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쳐다봤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과장님이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냥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를 듣는 날이 왔다. 이번엔 남편한테 말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병원 결과 들으러 가야 해. 무슨 병원? 유방외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게. 우리는 나란히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여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내 손도 마찬가지였다. 진료실에 들어갔다. 선생님은 서류를 보고 계셨다. 앉으세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숨이 멈췄다. 유방암입니다. 치명성 유관암이고 2기로 판단됩니다. 그 순간 이후의 말들은 잘 들리지 않았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5년 생존율. 단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아팠지만 나는 꾹 참았다. 이 아픔이 지금은 고마웠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편이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웠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을 차리면서 고민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수진이는 곧 수능이다. 이런 걸 알면 공부에 집중 못할 텐데. 민서는 요즘 친구 관계로 예민한데. 지우는 아직 너무 어린데. 엄마, 오늘 반찬 뭐야? 민서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닭볶음탕.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 최고. 민서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거실로 나갔다. 나는 도마 위에 닭고기를 보다가 칼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자를 수가 없었다. 남편이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내가 할게. 앉아 있어. 미안해. 왜 미안해? 아프면 쉬어야지. 그는 내 대신 닭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서툰 칼질이었지만 그 모습이 고마웠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진이는 학원 가야 한다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민서와 지우는 떠들며 밥을 먹었다. 얘들아. 내가 말하자 모두 나를 봤다. 남편도 젓가락을 멈췄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가 아파.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해. 어디가 아픈데? 지우가 먼저 물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쉬었다. 가슴에 나쁜 거가 생겼어. 그래서 그걸 없애야 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수진이가 젓가락을 놓았다. 민서는 눈이 커졌다. 지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암이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래. 치료 잘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어. 엄마, 죽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안 죽어. 치료받으면 괜찮아. 진짜? 응, 진짜.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도 없었다. 민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우도 따라 울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다. 남편이 일어나 아이들을 껴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야 느꼈다. 아, 나는 정말 아픈 거구나. 이건 꿈이 아니구나. 수술은 2주 후로 잡혔다. 그 2주 동안 나는 모든 걸 정리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반찬통에 각각 이름을 써서 라벨을 붙였다. 수진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민서가 먹을 계란찜 재료, 지우 도시락 반찬. 아이들 옷장을 정리했다. 어떤 옷을 어떻게 조합해서 입히면 되는지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다. 학부모 상담은 다음 달에 있어. 민서 담임 선생님한테 미리 연락해놨어. 알았어. 지우는 화요일마다 피아노 학원 가야 해. 잊지 마. 응. 수진이는? 민정아. 여보가 내 손을 잡았다. 너 돌아올 거잖아. 수술 받고 금방 나올 거잖아. 응.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 우리 잘할게. 그는 웃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집안을 둘러봤다. 소파 위에 민서가 던져놓은 교과서, TV 앞에 지우의 인형들, 현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남편의 구두.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수진이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직 안 자? 응. 엄마는? 잠이 안 와서. 나는 수진이 옆에 앉았다. 수진이는 펜을 놓고 나를 봤다. 엄마 무서워? 응. 무서워. 나도 무서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엄마 잘못 아니잖아. 그래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수진이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품에 쏙 들어오던 아기였는데. 엄마. 응. 꼭 나아야 해. 약속해. 응. 약속할게. 수술 당일 아침은 너무 빨리 왔다. 금식을 해야 해서 아침을 먹지 못했다. 평소엔 아침을 안 먹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너무 배가 고팠다. 아니, 배고픈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였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갔다. 나는 그들이 걱정할까봐 평소처럼 잘가 하고 배웅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힘내. 그래, 알았어.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자. 늦겠어.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헐렁한 초록색 환자복. 거울을 보니 갑자기 환자처럼 보였다. 실제로 환자이긴 했지만 병실에 누워 있는데 마취과 의사가 왔다. 전신 마취에 대해 설명했다. 잠들었다가 깨면 수술이 끝나 있을 거라고. 무서운 거 당연해요. 근데 저희가 잘 지켜볼게요. 마취과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 됐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옆에서 같이 걸었다. 괜찮아. 금방 끝나.
응.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오면 바로 볼 수 있어. 고마워. 수술실 앞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남편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참으려고 애썼다. 나도. 수술실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편하게 누우세요.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차가운 조명. 누군가 내 팔에 링거를 꽂았다.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우리 가족의 얼굴이었다. 여보, 수진이, 민서, 지우. 나는 꼭 돌아갈 거야. 너희한테.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건 기계음이었다. B- B- 규칙적인 소리.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여지지 않았다. 가슴 쪽이 묵직하고 아팠다.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마비된 것 같았다. 깼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보려고 했지만 목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이에요. 조금 있다가 병실로 올라갈 거예요.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곧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너무 피곤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실로 옮겨졌다. 남편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응, 나야. 잘 견뎠어. 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구나. 수술. 어떻게 됐어? 잘 됐대. 암 다 떼어냈대. 이제 항암 치료만 받으면 돼. 항암 치료.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생각할 힘이 없었다. 애들은 학교 갔어. 수진이가 끝나면 올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잠에 빠졌다. 퇴원 후 2주 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항암 주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여러 명의 환자들이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고 있었다. 다들 모자나 두건을 쓰고 있었다. 아, 나도 곧 저렇게 되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질 거라고. 2주 정도 지나면 시작될 거라고. 미리 짧게 자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빠질 때 심리적 충격이 덜해요.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다.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 20년 넘게 길렀던 머리카락. 남편이 뒤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자를 거야? 응. 내가 잘라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가위를 가지고 왔다. 짧게 자를게. 응. 괜찮아. 가위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거울을 보니 점점 짧아지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낯설었다. 다 됐어. 짧은 단발이 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어울렸다. 예쁜데? 여보가 말했다. 나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다. 왜 울어? 그냥. 아직 머리카락이 있어서 다행이야. 곧 이것마저 없어질 텐데. 2주 후 예고대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샤워를 하면 배수구가 금방 막혔다. 머리를 빗으면 빗에 머리카락이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여보가 말했다. 그냥 밀어버릴까? 응. 그는 이발기를 가져왔다. 집에서 아이들 머리 깎을 때 쓰던 거였다. 시작할게. 윙-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싹 밀려나갔다. 남은 머리카락마저 모두 사라졌다. 거울을 봤다. 민머리가 된 내 모습. 너무 낯설었다. 나는 나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 이상해? 아니, 그래도 예뻐. 여보가 그렇게 말하며 내 민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내 방에 들어왔다. 수진이가 두건을 가지고 왔다. 엄마, 이거 썼으면 좋겠어서 샀어. 예쁘지? 분홍색 두건이었다. 고마워. 민서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머리 없어도 예뻐. 지우가 내 민머리를 만졌다. 미끄럽다. 신기해.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래, 머리카락 정도야. 나중에 다시 나면 되지.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입맛이 없었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 온몸이 쑤셨고 피곤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나를 간호했다. 서툴렀다. 밥을 하면 늘 태웠다. 빨래를 하면 색깔을 섞어서 옷이 물들었다. 청소기도 제대로 못 돌렸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 여보, 물 마셔. 물 많이 마셔야 한대. 약 먹을 시간이야. 이것부터 먹어. 오늘 날씨 좋던데 창문 좀 열어줄까? 그는 끊임없이 나를 챙겼다. 하루 종일 내 옆에서 함께 있었다. 어느 날 내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을 때였다. 남편이 뒤에서 내 등을 쓸어주고 있었다. 미안해. 여보만 고생하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더 힘든데. 그래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품에 기댔다. 항암 3차가 끝난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가 졸업식이야. 졸업식. 맞다. 벌써 그때가 됐구나. 가고 싶은데 엄마가 이래서. 괜찮아. 엄마 안 와도 돼. 아니야. 엄마 꼭 와야 해. 수진이는 단호했다. 졸업식 날 나는 무리를 해서라도 가기로 했다. 두건을 쓰고 마스크를 썼다. 거울을 보니 환자 그 자체였다. 정말 괜찮겠어? 여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수진이 졸업식인데 내가 가야지. 체육관에는 학부모들로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졸업식이 시작됐다. 아이들이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다. 수진이 차례가 왔다. 김수진. 수진이가 걸어 나갔다. 교복을 입은 수진이. 이제 곧 어른이 될 아이.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건네주었다. 수진이가 졸업장을 받고 객석을 둘러봤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수진이가 웃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엄마가 꼭 봐야 하는데. 엄마. 응. 나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힘내. 그래. 엄마도 열심히 할게. 차 안에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남편이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났다. 6개월간의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 길고 긴 싸움이었다. 정기 검진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암 수치가 정상이에요. CT상으로도 깨끗해요. 잘 이겨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진료실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같이 울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돼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1년 전에 봤던 그 하늘.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여보. 응.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애들 데리고. 좋지. 어디로 갈까? 수진이가 좋아하는데, 민서가 좋아하는데, 지우가 좋아하는데. 다 가자.
여보가 웃었다. 다 가면 배 터지겠는데?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대. 암 다 없어졌대. 진짜? 지우가 소리쳤다. 그리고 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엄마 안 죽는 거지? 응, 엄마 안 죽어. 오래오래 너희랑 있을 거야. 수진이와 민서도 와서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저녁, 온 가족이 식당에 앉았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떠들며 웃었다. 여보가 고기를 구워주었다. 자, 엄마 먼저 먹어. 고마워.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1년 만에 제대로 느껴지는 음식 맛. 맛있다. 그치? 내가 잘 구웠지? 여보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다.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암이 재발할 수도 있고 다른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살아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안다. 엄마, 왜 울어? 지우가 물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바보 같은 엄마.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수진이도 웃었다. 여보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다. 평범하고 소중한 우리의 일상.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전하지 못한 마음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